건강 장수 막는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목숨을 결정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만 더 먹어도 문제 없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런 마음속 편안함이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쉽사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잘못된 믿음들이 어떻게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그 메커니즘과 사례를 함께 짚어보는 기록입니다. 각 부에서는 한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위험과 바로잡을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삶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 과신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나는 젊잖아요. 몸이 이렇게나 튼튼한데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 말 속에는 작은 안도감과 자기 위안이 숨어 있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갉아먹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매일 앉아서 TV를 봐도 간혹 야식과 술을 즐겨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혈관 속 지방이 쌓이고 혈압은 서서히 오르며 혈당은 경고 없이 치솟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 가벼운 산책을 하다가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진단 결과 이미 초기 심장 질환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젊음에 대한 과신 속에서 수명을 조금씩 포기하고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정확한 식습관을 소홀히 하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한 자기 점검. 나이가 들어도 건강지표는 시선을 요구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 하루 1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힘. 젊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생명을 지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점검하며 정기 검진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젊다고 안심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나의 몸과 시간을 돌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부적당히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과소평가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이 안 먹으니 괜찮아요. 조금만 기름지고 달콤해도 균형만 맞으면 문제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양보다 질과 균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0세 이모 씨는 오랫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며 살을 유지하셨습니다. 먹는 걸 줄이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면역력도 낮아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모 씨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양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었더군요.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은 충분히 채워야 했어요.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과 채소, 미네랄과 비타민의 균형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는 혈관 건강도, 뼈 건강도, 면역력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잡힌 식단.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 충분한 수분. 과식과 편식 피하기. 적당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므로 객관적 양을 체크.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씹어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후 영양사를 만나 균형 잡힌 식단을 시작하자 혈압과 혈당, 체중 모두 안정되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먹는 방식 하나가 삶의 질과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기의 식습관이 지금처럼 무심히 흘러간다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서의 선택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장수를 결정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며 이는 바로 활동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굳이 운동할 필요 없어요. 걷기, 스트레칭,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활동 부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걸을 일도 많지 않고 계단 오르기도 귀찮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고 작은 부상이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운동을 포기한 순간 내 몸은 이미 약해지고 있었구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 기능을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을 하는 75세 김 선생님은 80세가 된 지금도 혼자서 시장을 보고 친구와 산책을 즐기며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루 15분 걸음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시간이 내 하루의 행복이 되었죠.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노년기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이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만이 삶을 연장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몸을 움직였는가? 그 질문이 수명을 지키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부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며 이는 마음 건강을 방치한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나이에 무슨 마음 건강까지 신경 쓰겠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수명을 서서히 단축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정관념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최 어르신은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까지 모든 걸 가슴속에 묻고 사셨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속으로 삼키는 게 익숙했죠. 하지만 몸은 그 모든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 기능까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같은 나이의 정어르신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풀어내십니다. 속에 쌓아두면 병이 되더라고요. 말하고 웃고 울어야 살 수 있어요. 그분의 혈압과 수면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마음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몸도 오래 지켜냅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마음도 돌볼 자격이 있다. 그 깨달음이 수명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부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생활 습관을 무시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약만 잘 받아 먹으면 되지. 약이 있는데 굳이 생활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 생각은 노년기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북에 사시는 74세 윤 어르신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 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약 봉투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조금 짜게 먹어도 덜 움직여도 약이 잡아주겠지. 그러나 어느 날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보조일 뿐입니다. 생활이 그대로면 약도 결국 한계가 옵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삶의 습관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짠 음식, 움직임 없는 하루, 늦은 수면과 불규칙한 식사. 이 모든 것은 약의 효과를 서서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약이 더 늘어나고 몸은 더 약해지고 회복은 더 느려지는 악순환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같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72세 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약을 드시되 하루 20분 걷기, 국물 절반 남기기, 취침 시간 지키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뒤 의사는 약 용량을 줄여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살린 거더군요. 노년기의 약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합니다. 약과 함께 살아가되 삶의 주도권은 스스로 쥐어야 합니다. 약은 도와주는 손이지 대신 걸어주는 다리가 아닙니다. 오늘 약 봉투를 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약에게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약과 함께 내 삶을 지키고 있는가? 그 차이가 수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육보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생각은 이는 바로 관계를 끊을수록 수명은 짧아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누구 만나서 뭐해요? 혼자가 편하죠. 사람한테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지친 마음과 조용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한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임도 전화도 약속도 하나둘 끊어내셨습니다.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말 맞추는 것도 피곤하고 괜히 마음 쓰느니 TV 보는 게 낫죠. 처음엔 정말 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으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지셨습니다. 과학은 이미 분명히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깊어지며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매주 경로당에 나가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전화 한 통이라도 받는 78세 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관계는 필요 없어요.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분은 같은 나이 또래보다 체력도 표정도 말투도 훨씬 생기 있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사할 사람 하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결이 수명을 붙잡는 가장 따뜻한 끈이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혼자가 편한가? 아니면 외로움에 익숙해진 것뿐인가? 그 깨달음이 삶을 다시 사람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칠부병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믿는데 이는 바로 예방을 미루는 마지막 착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병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지.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병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결과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조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미루셨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병원 가요? 괜히 검사해서 걱정만 늘지. 그러던 어느 날 가벼운 피로감과 체중 감소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몇 달 뒤 받은 진단은 이미 진행된 암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병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불편하다고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 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 심장질환 모두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느끼지 못한 사이 몸 안에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년 검진을 놓치지 않는 75세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 가는 날이 불편하긴 해도 그 하루가 남은 인생을 지켜주더군요. 조기에 발견된 문제는 치료도 수월했고 삶의 리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방은 겁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모르는 채로 버티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오래 살게 합니다. 검진은 수명을 줄이지 않습니다. 검진을 미루는 태도가 수명을 줄입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내가 외면했을 뿐이다. 지금의 작은 결심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념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7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은 모두 조용하지만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반복하는 습관이 직접적으로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삶은 얼마든지 회복되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수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